네, 노조 조끼를 입고 식사 중인 손님에게 조끼를 벗어달라고 요구한 백화점 측의 직원 태도가 논란입니다. 또 활동 중단을 선언했지만 방송인 박나래 씨의 갑질 논란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이 밖에 짚어볼 만한 사건 사고 소식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 백화점 이야기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의 보안 요원이 식사를 하러 온 이 노동조합원들에게 공공장소에서 에티켓을 지켜주셔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조끼를 벗어달라고 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조끼에는 현대차 하청기업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면서 해고는 살인이다와 같은 문구가 적혀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따로 문제가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끼를 입고 해당 식당에 온 것도 문제가 없고요. 네. 사실 이 식당에 있는 보안 요원이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과도한 제재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왜 유명 레스토랑, 미쉐린, 3스타 이런 레스토랑에 가면 미리 복장에 대한 규정을 사전에 공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복장을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사전 안내를 하는데 지금 이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식사를 하러 찾아온 이 노동조합원들이 그대로 이제 운동을 하다가 이러한 조끼 차림으로 저녁을 먹고자 이 백화점 지하 식당에 식사하러 왔다가 갑자기 보안 요원이 다가와서 에티켓을 지키라면서 조끼를 벗으라는 요구는 사실상 사전 공지된 바도 전혀 없고요. 네. 심지어는 이 노동조합원이 당신도 노동자가 아니냐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고 그렇게 실랑이하는 모습이 영상으로도 찍혔고요. 이 영상이 SNS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법적인 문제는 어찌나 과도한 제재였다라고 하셨는데 논란이 확산되다 보니까 백화점 측이 사과를 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해당 기업의 노동자들과 인권단체들이 오늘 이 노조 조끼를 입은 채 이 백화점에 가서 식사를 할 계획이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좀 감정적인 사안으로 비화를 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해당 백화점 측에서는 이 복장 규정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복장 규정은 없다라면서 예.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머리 깊이 숙여 사과한다라는 취지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노조 측에서는 이러한 백화점 측의 대응이 노동자에 대한 혐오 감정을 드러낸 것이다라면서 우리는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은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또 노조 활동 또한 이 헌법에 명시된 권리인 만큼 우리는 해당 백화점 앞에 가서 이 노조 조끼를 입고 지하 식당에 가서 오늘 식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방송인 박나래 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전 매니저에게 대리 처방 등을 압박한 의혹도 제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박 씨가 약을 한 번 준 이상 매니저들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좀 그런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캡처한 내용을 또 고소장과 함께 제출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박 씨에게 강요죄도 추가로 적용이 가능한 건지 궁금하네요. 이 부분은 수사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을 하려면 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됩니다. 즉 구속 여건상의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그런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일 텐데요. 사실 연일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 측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네. 나왔던 보도가 나 또한 그러니까 전 매니저 또한 이 대리 처방받아서 전해준 약물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해당 보도를 보면서 이렇게 되면 전 매니저들도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아서 준 것이 되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공범이 될 수 있거든요. 자신 또한 처벌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왜 구태 언론에 공개했을까? 이 부분을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자신들에 대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결국 밝혀질 수밖에 없는 쟁점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강요된 행위로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주장하고자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 매니저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약을 받아다가 박나래 씨한테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거부를 하면 한 번 준
준 이상 너도 나와 같은 처지다. 예, 라면서 예. 계속해서 약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일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전 매니저 측의 주장이거든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연예계에서 박나래 씨의 영향력이 상당한 인물인데 이 바닥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이 이런 협박으로 충분히 다가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을 대신 처방해서 주었던 행위가 박나래 씨의 어떠한 언동으로 인해서 내가 거부할 수 없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협박 부분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강요죄까지도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애초에 이제 전 매니저들이 문제를 삼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월 400시간 노동 이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법정 근로시간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2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 주 52시간제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 대신 수당 지급이 제대로 됐는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 52시간이라는 규정은 5인이 넘어가는 사업장에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박나래 씨가 몸담고 있는 박나래 씨의 모친이 대표로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전 매니저 2사람밖에 근로자로 소속되지 않은 2인의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지금 매니저들이 주장하는 게 월 400시간이 아마 매월 중에 가장 근로 강도가 높았던 달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때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가 가능한데 문제는 시간의 근로수당을 줬냐는 거죠. 지금 박나래 씨와 지금 전 매니저 측의 입장이 다른 게 박나래 씨는 나는 퇴직금까지 다 줬다. 그런데도 저쪽에서 문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전 매니저 측에서는 내가 월급 플러스 전체 매출액의 10%라는 구두 약속을 받았고 또 심지어는 이 근로 외 시간 외의 수당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 퇴직금에 있었던 이 월급 계산에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난 퇴직금도 일부 받았다라는 게 전 매니저 측의 주장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의 근로수당에 대한 정확한 특정이 필요하고 정말로 400시간을 근무했는가 이 부분은 결국 객관적인 또 증거로서 전 매니저들이 규명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나래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제기가 되는 상황인데요. 한편 박나래 씨의 그 주사 이모라고 알려진 이모 씨와 친문설이 제기된 다른 연예인들도 있는데 그중에 이제 그룹 샤이니의 키는 방송에 이제 편집 없이 등장을 했습니다. 대신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지금 침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빠른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사임으로 알려진 A 씨가 마치 샤이니 키 씨와 굉장한 인연이 있는 것처럼 네네. 과거에 이제 SNS에 글을 올리고 사진을 올렸던 부분이 지금 뒤늦게 파장을 낳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온유 씨도 그렇고 정재영 작곡가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되고 즉시 입장을 밝혔거든요. 전혀 무관하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연이 없다라든지 정확히 선을 긋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지금 샤이니 키 씨가 어떻게 생각하면 박나래 씨 주변에 불똥이 튄 가장 첫 번째 연예인이었는데 아직까지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 샤이니 키 씨는 3일부터 이 15일까지 미국 투어 중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투어 중이라 몹시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리라는 예상은 가능하지만 본인과 관련한 지금 논란들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주사 이모와 예를 들어 알았지만 나는 불법 시술을 받은 적이 없다라든지 분명한 입장을 빠르게 밝혀야만 또 국민들의 의혹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연예계 관련 소식 짚어보면요. 가수 성시경 씨도 이제 전 매니저와 법적 분쟁이 좀 걸려 있었잖아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을 당했는데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시경 씨 측에서 이제 법적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인데 법적으로 횡령죄는 이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된 걸까요? 성시경 씨가 오랜 인연이 있는 매니저의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네네. 수사 과정 자체에 협조하지 않아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요. 피해자가 결국 성시경 씨죠. 그런데 성시경 씨가 직접 고소한 사건이 아니라 제3자가 가수 성시경이 오랜 매니저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 같다. 그러니까 수사를 해달라는 고발장이 제출됐던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고발인 같은 경우에는 성시경 씨와 직접 이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고발인을 불러 물어봤을 때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피해자인 이 성시경 씨가 경찰 조사에도 출석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어떠한 횡령이가 있었는지 자료도 제출해야 되고 하는데 경찰에서 수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시경 씨가 나는 이 매니저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서 선을 그었고 결국 고소인 조사라든지 피해자 조사 등
등 이러한 조사에 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지금 피해자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가 없는 한 현재로서는 이 수사를 진행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라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입장입니다. 예, 피해자의 비협조로 경찰에서도 혐의 없음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자, 다음 사건은요.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서 화상을 입힌 4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유가요.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라고 해서 잠들고 있던 이 30대 태국인 아내에게 끓는 물을 부은 건데요. 뭐 2도 화상을 입은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인용 가능성 좀 얼마나 보십니까?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사건, 이 태국 현지 언론들도 공분하고 있고요. 예. 이 태국에 있는 현재 이 교민들도 자발적으로 성금을 하고 있는 만큼 지금 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 사건으로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남성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네.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이 30대 태국인 여성이 심지어 잠을 자고 있을 때, 왜 잠을 자고 있을 때를 노렸을까? 아마 반항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잠을 자고 있는 아내 얼굴에 커피보트로 물을 부어서 특수상해를 입힌 그런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이렇게 공론화된 것도 이 태국인 여성이 경제적으로 남편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남편과 함께라면 병원을 지금 갈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남편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움을 좀 청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이러한 사건이 수면 위로 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결국 구속영장의 인용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피해자의 신체적 고통도 물론이고요. 좀 정신적인 고통도 참 걱정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존속 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남매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인데요. 함께 살던 70대 어머니를 폭행해서 숨지게 한 40대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때렸다고 진술을 했는데 경찰이 조사를 했더니 뭐 치매라든지 지병은 좀 없었던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1년 이상 폭행이 지속됐다고 하는데요. 법원의 구속 사유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엔 결국 존속폭행 치사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이 사망이라는 피해 정도가 중하고 구속의 필요성,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 내지는 도망의 우려가 높다라는 등의 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사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이 40대 남매들이 최초에 이제 구조를 요청하면서는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신들이 때려서 이러한 결과에 이르게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진술 협조했던 것이 아닙니다.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을 했지만 어머니가 사망할 줄은 몰랐다라면서 일부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때린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어머니의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때렸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예. 어머니의 인지 능력이 떨어졌는데 때렸다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서 경찰이 조사해봤더니 이 어머니에게는 치매라든지 인지 능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지병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1년 이상 폭행해왔다. 이 부분 아마 부검을 통해서 몸에 남겨져 있는 특히 갈비뼈 등 이렇게 부러지기가 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부러졌다 붙었다라고 하면 엑스레이를 통해서 얼마나 지속된 폭행인지에 대해서 또 충분히 규명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가각 수사 등을 통해서 지금 폭행의 기간 등을 특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참 참담한 사건이네요. 네, 다음 소식은요. 최근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하는 조치를 내놨는데요. 이에 커뮤니티 레딧이 호주 정부에 반박을 하면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소통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법적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레딧이라는 플랫폼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요. 모든 국민들, 그러니까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갖는 것이고요. 또 의사 표명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세 미만에게 일괄적으로 이러한 플랫폼 등 이 SNS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자체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판단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